제 환자 박씨, 67세는 어느 날 새벽 2시에 갑자기 번쩍 일어나더니 마치 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얼굴이 한쪽으로 일그러지고 왼팔은 힘없이 축 늘어졌으며 목소리까지 떨리고 끊어지며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박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그가 급성 뇌졸중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온 덕분에 심한 마비나 기억상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식습관도 절제했고 매일 아침 남산공원을 걸을 정도로 생활이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조차 예상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빠짐없이 TV 광고에서 노인의 뇌와 심장을 보호한다고 선전하는 종합 비타민 4종을 꾸준히 복용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씨의 몸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을 자연적인 것, 절대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 미국, 유럽에서 진행된 수많은 의학 연구들은 경고음을 울려왔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을 복용하면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인에게는 돌연한 혈압상승, 부정맥 신경손상, 심지어는 잠든 사이 뇌졸중이 덮쳐오는 등 상상 이상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심뇌혈관 건강을 돌봐온 디아어 딜런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절망의 문턱에서 생명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저는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예고 없이 찾아오며 매일매일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시한폭탄처럼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6가지 비타민이 잘못 사용될 경우 어떻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께 생존 전략, 비타민을 올바른 용량, 올바른 시점에 복용하는 방법과 값싸고 친숙하지만 뇌와 심장 면역력을 강력히 지켜주는 한국 전통식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명을 늘리고 건강하게 가족과 더 많은 소중한 세월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지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타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용량 방법 시기를 잘못 지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50세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비타민 D뼈, 비타민 E 심장, 비타민 B 복합체, 신경 오메가3 콜라겐 인삼 등 그야말로 비타민 풀코스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TV, 유튜브 심지어는 노인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강연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국가영양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61%가 하루에 최소 3종 이상의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38%가 자신이 몸에 얼마나 많은 양을 집어넣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은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유로움이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복용하는 처방약과 달리 가게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는 비타민은 복용량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알, 두 알, 심지어 3가지 제품을 섞어 먹어도 자신이 이미 안전기준을 몇 배나 초과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흡수가 아닌 조용히 과부하를 견디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비타민을 젊을 때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간은 해독이 느려지고 신장은 여과력이 떨어지며 심장은 혈액을 덜 힘차게 내보냅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D는 간과 지방 조직에 조용히 축적되어 수년 뒤 독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쉽게 배출된다고 여겨지는 B6마저도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평온한 잠자리를 단숨에 뇌졸중 악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6가지 비타민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 어둠 속의 위장자입니다. 의학에서는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만 잘못해도 특히 밤에 복용하면 비타민 D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뇌를 향해 곧장 내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원래 가벼운 골다공증만 있었지만 인터넷 광고를 믿고 매일 밤 자기 전 초고용량 비타민 D 챌린지는 IU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깊이 잠든 도중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옆방에서 들려온 이상한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혈중 칼슘이 위험 수치를 넘었고 동맥은 강철관처럼 딱딱해졌으며 혈압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범은 바로 비타민 D의 과다 축적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타민 D는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 비타민 C처럼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간과 신장이 느리게 작동할 때 고용량을 복용하면 남은 D가 칼슘을 혈관벽에 쌓이게 하고 그 결과 동맥이 딱딱해지며 혈전이 생겨 잠자는 중에 뇌졸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관리 없이 하루 2000IU만 넘어도 65세 이상에서는 위험한 축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정말로 D가 부족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침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최대한 흡수되며 절대로 밤에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노화지연 기억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믿어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해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고용량 비타민 E가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몰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흔한 심혈관계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 단 몇 주 만에 치명적 결과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75세 최미경 씨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뇌졸중 예방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의 말에 혹해 기억력과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E 800IU 제품을 사서 매일 밤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뇌 CT 촬영 결과는 섬뜩했습니다. 경미한 뇌내 출혈. 넘어져서도 아니고 혈압이 급상승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스피린과 초고용량 비타민 E의 누적작용 탓이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노인의 하루 권장량이 고작 15mg 약 22IU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대부분 비타민 E 제품에는 20만 천 IU가 들어있어 실제 필요량보다 10배 심지어 40배나 높습니다. 여러분 만약 심장약이나 아스피린 혹은 어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고용량 비타민 E를 임의로 추가하지 마십시오. 꼭 복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하루 50IU 이하의 저용량을 선택하며 정기적으로 혈액 응고 기능을 검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믿은 단 한 알이 뇌혈관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고하고 싶은 세 번째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기억력 강화 피로 회복 신경 보호라는 광고 문구 뒤에 숨어있는 두 얼굴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B6를 과다 복용하면 가장 심하게 손상되는 것은 바로 신경계입니다. 인천에 사는 전직 버스기사 박동현 씨 6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발이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 저릿저릿하고 손은 계속 떨렸으며 걸음걸이는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나 척추퇴행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복용해온 건강보조제병을 확인한 순간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알에 B6가 100mg 들어있었고 그는 매일 2알씩 복용해왔던 것입니다. 즉 하루 200mg이고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의 승불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B6가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체내의 조직에 축적되어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 즉 미엘린을 조용히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말초 신경병증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 저림, 근육약화 떨림, 보행시 균형 상실 등이 그것입니다. 한국국가영양원 공식 권고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하루 이틀리미틀의 B6만 필요하며 이는 현미생선 바나나 같은 일상식품에서 이미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뇌건강이나 신경강화를 내세운 제품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밤 반드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B6가 50ml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두 다리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은 흔히 눈의 문지기로 불리며 어둠 속에서도 시력을 지켜준다고 알려진 비타민 A입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과다 복용 시 뇌 속의 침묵의 살인자로 변해 가성 뇌종양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전직 피아노 교사 한지영 씨 72세의 사례를 보시죠. 그녀는 눈을 밝게 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며 노화를 막아준다는 믿음으로 3년 동안 매일 신촌 나이유의 비타민 A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상한 두통이었으나 이내 어지럼증, 시력 저하 심지어 가벼운 뇌졸중 환자처럼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중독으로 인한 두개 뇌압 상승이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어서 비타민 C처럼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간과 지방 조직에 쌓이면서 뇌와 시각을 조용히 압박해온 것입니다. 더 위험한 사실은 많은 종합 비타민이나 뷰티 보조제, 눈 건강 제품에 이미 높은 함량의 비타민 A가 들어있어 수천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다 복용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절대로 하루 3,000전 아이오를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 시금치, 호박, 생선간처럼 자연식품에서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형태는 동물성 레티놀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도구로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무해해 보이는 한 알의 알약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옥죄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B선, 즉 나이아신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천연명약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되는 비타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섬뜩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용량만 잘못 사용해도 나이아신은 혈관 속 폭탄의 뇌관을 당기는 존재가 되어 혈압 이상 안면, 홍조부정맥 심장 박동, 심지어 일과성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의 76세 이병호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TV 광고에서 본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을 믿고 1회당 7,000인분이니 바로 나이아신이 들어있는 제품을 하루 2번씩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침마다 어지럽고 어느 날은 전주 전통시장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혈압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방금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곧 심각한 뇌졸중이 다가온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 기전은 매우 분명합니다. 고용량 나이아신은 혈관을 갑작스럽게 확장시켜 얼굴을 붉게 만들고 이어서 혈관이 격렬히 수축하면서 심장과 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바로 이 비정상적인 확장 수축,
이 나이아신을 콜레스테롤 명약에서 침묵의 파괴자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에게 안전한 용량은 하루 50mg 이하이며 고용량 나이아신은 반드시 의사의 철저한 관찰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미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임의로 나이아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알의 건강보조제로 목숨을 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입니다. 흔히 무해하다 많이 먹을수록 면역력에 좋다고 칭송받는 비타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타민C조차도 남용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촌촐런 인촌민 미라모론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며 감기 예방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소화기를 무너뜨려 설사 가스팽만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더 위험한 점은 조용히 신장결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성에게서 말이지요. 경고가 되는 사례는 대전에 사는 69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건강했지만 TV 광고를 믿고 2년 동안 매일 2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극심한 신장산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신장 속에 큰 결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바로 그 과다한 식이보충 습관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타민C는 약간의 각성 효과도 있어 밤에 복용하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의 심장과 뇌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께 드릴 가장 명확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비타민C는 아침에 복용하시고 알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품에서 우선 섭취하십시오. 오렌지, 귤, 키위, 딸기, 피망 등이 그렇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비타민C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주어 어떤 알약보다도 심장과 뇌를 훨씬 더 잘 보호해줍니다. 비타민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방패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몸을 찌르는 칼날로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 비타민이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정확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과잉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만이 광고나 이웃의 말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50세 이상이라면 생존 원칙으로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지럼증, 흉통, 피로가 나타난 뒤에야 병원에 가서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든 15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비타민 D, 비타민 B72, 칼슘 수치, 간 신장 기능이 정상인지 부족한지 아니면 이미 위험 수치를 넘어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 칼슘을 추가로 섭취하지만 혈중 칼슘 과잉은 오히려 신장결석과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목숨을 지킬 수도 있는 작은 습관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바로 비타민 라벨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은 IU로 표시되고 어떤 제품은 MBACU로 표시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쇄 오류가 아니라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와 A는 보통 IU 국제 단위로 비타민 C와 B6는 MGMG로 표기됩니다. 만약 이를 혼동하면 한 알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전기준을 수십 배 초과하는 양을 무심코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나투랄 자연 추출물 같은 화려한 단어에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건강해 보이지만 많은 천연 제품이 오히려 엄청난 고용량을 함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처방약 수준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나 신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라벨에 작게 적힌 경고, 문구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해해 보이는 비타민 한 알이 결국 뇌출혈을 일으키는 마지막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종합 비타민 복용에 유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멀티비타민 한 알을 먹은 뒤
다시 비타민 A, D, B를 따로 추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합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매일같이 중독 상태에 노출되며 어느 순간 폭발할 때는 예고 없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비타민을 안 먹으면 기억력, 심혈관, 뼈와 관절은 무엇으로 지키란 말인가? 그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며 동시에 50세 이후 수많은 한국인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은 알록달록한 알약 속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식사와 일상 습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중년을 지나면서 더 이상 무분별한 풍요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뇌와 심장은 더욱더 똑똑하고 과학적인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2021년 한국 임상영양학회 보고서는 노인의 뇌와 심혈관이 주로 3가지 핵심 요소, 물 좋은 지방 천연 한겸 성분에 의존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중 물은 잊혀진 불로장생의 약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혈액을 묽게 유지하여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치명적인 혈전, 매년 한국에서 수천 건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범을 막아줍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더뎌지며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성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적지 않은 이들이 하루 500ml조차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에 소변이 잦아질까 두려워서 외출 시 불편해서 혹은 요실금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물 마시기 두려움 습관이 옷 속에 숨겨둔 칼이 되어 조용히 뇌졸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단호한 조언은 이렇습니다. 성인은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며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을 마셔 혈액순환을 깨우고 잠들기 전에는 한 모금으로 새벽에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막으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예기치 못한 뇌졸중으로 죽음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둘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얻는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며 뇌를 맑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지방은 건강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혔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모든 지방이 해로운 것은 아니며 그중 오메가3는 심장과 뇌의 자연의사로 불릴 만큼 50세 이후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구이, 연어구이, 정어리조림은 사실 강력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는 오메가3가 혈관벽을 영원히 젊은 고무관처럼 탄력있게 지켜주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1번원인인 동맥경화를 막는다고 확증했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뿐 아니라 노년의 뇌에도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2022년 뉴럴로지 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는 폐경 이후 여성들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 기억력 저하 위험이 25%나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인데 왜냐하면 노년 여성은 치매 심지어 알츠하이머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기억력이 흐려진 후에야 오메가3를 찾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2대 3회 기름진 생선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단 한 조각의 고등어구이나 뜨끈한 연어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기억력을 노화의 파괴로부터 단단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방패라 불리는 천연 한겸 성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지금도 수많은 한국 중년 및 노인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숨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것은 외상 후 붓고 붉고 아픈 급성염증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조용히 몸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밀함이 당뇨, 고혈압, 알츠하이머, 심지어 암과 같은 수많은 만성질환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과도한 당 섭취, 반복 사용한 기름 운동 부족, 끊임없는 스트레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들이 몸을 병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채소견과 콩베리류 속에는 강력한 항염약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식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참기름에 볶은 시금치, 두부조림, 검은 콩조림, 호두, 치아시드, 블루베리, 딸기. 모두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식물성 오메가3를 품고 있습니다. 과부하된 면역을 진정시키고 세포 파괴를 막으며 혈관, 뇌관, 신장을 지켜주는 조용한 전사들입니다. 2021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연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염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염증 유발 식품 위주의 식사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0%나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채로운 샐러드 한 접시나 채소와 견과 콩이 어우러진 전통 한 끼는 단순히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몸속에서 질병의 은밀한 불길을 끄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50세 이후에는 수십 가지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분, 좋은 지방, 자연 한겸 성분을 채울 수 있는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광주에 사는 김재경 씨, 71세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수년 동안 그는 매일 거의 8가지 건강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오메가3 캡슐, 종합 비타민, 발효 인삼 등등.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압은 여전히 높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며 잠은 뒤척이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영양 전문가를 만나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조제를 줄이고 단순하고 신선하며 정해진 시간에 먹는 전통 식단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숙면을 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정신이 활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김 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이었습니다. 아침 귀리죽에 호두우유나 아몬드우유를 넣어 끓이고 위에 구운 아몬드 몇 조각과 냉동 블루베리를 얹습니다. 여기에 얇게 썬 레몬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 한 잔을 곁들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보물 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견과 우유의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기억력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20에서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점심 부담은 적고 영양은 충분한 한 끼 연어에 소금은 거의 치지 않고 흑후추와 올리브유만 살짝 뿌려 구운 연어 한 토막 저염 미역국 한 그릇 첨가해 소스에 찍어 먹는 두부찜 몇 조각 그리고 고슬고슬한 현미밥 한 공기 연어는 강력한 항염 성분인 오메가3를 공급하고 현미는 비타민 B와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미역은 갑상선에 필요한 요오드를 보충하고 두부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원천입니다. 가끔은 저염으로 오래 숙성시킨 김치를 곁들여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면역의 벽입니다. 간식 혹은 후식 쌀쌀한 날 김 씨는 단호박과 파를 넣어 푹 끓인 호박찜이나 적당히 구운 고구마에 호두 몇 알을 곁들여 먹기를 즐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황금 조합입니다.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 혈압을 낮추는 칼륨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 그리고 두뇌를 맑게 지켜주는 호두 속 식물성 오메가3까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언제나 제철 것을 고르고 주스나 스무디가 아닌 생과일 그대로 먹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한국사과 탐스러운 홍시 비타민C가 풍부한 골드키위 시원한 한국배 모두 자연의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그대로 지켜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과일 속 비타민C는 알약보다 흡수가 잘 되고 신장결석이나 위자극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사 속도가 느려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김 씨의 건강 비결은 아주 단순한 철학으로 요약됩니다. 매 끼니는 조용한 치료다. 올바르게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보조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한 71세 노인의 당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수많은 노년층이 따르고 있는 생활 지침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부터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참고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표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체적인 식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음식,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따뜻한 맛과 충만한 포만감까지 함께 줍니다. 이 세상 어떤 캡슐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또렷한 정신으로 80세, 90세를 지나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다시 익숙한 부엌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의 밥상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매일 세포를 치유하고 뇌와 심장을 기르는 자연의 처방전으로 바라보십시오. 비타민은 올바른 용량으로 복용하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인간을 지탱해온 근본은 오직 진짜 음식뿐입니다. 올바른 재료를 고르고 제때 먹으며 나이에 맞는 조리법을 따른다면 낯선 비타민병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똑똑한 아침 식사, 담백한 수프 한 그릇, 혹은 신선한 채소 한 접시,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비타민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민감해지고 그만큼 더 신중해야 합니다. 30대, 40대에는 가벼운 보충이었던 것들이 60대, 70대에는 간, 신장, 심혈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이 끝나자마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약장을 열어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병은 없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복용하는 것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멈추십시오. 이미 오랫동안 비타민을 복용해 오셨다면, 특히 D2, B6라면 꼭 건강검진을 예약하시고 간단한 혈액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단 15분의 검사만으로도 평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건강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자녀, 친구 혹은 중년과 노년을 살고 있는 누구에게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한밤중에 뇌졸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말입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노년 건강관리 여정에 꼭 필요한 소중한 지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은 일상 속 비타민 사용 습관에서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저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